이번 동영상에서는 여신단가 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탭에서는 거래처의 채권 채무, 거래처에 판매하는 품목의 단가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담당자 항목에서는 거래처의 채권 채무를 관리하는 우리 회사의 담당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거래처 직원이 아닌 우리 회사의 직원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각 거래처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따로 있고 각각의 영업사원별로 채권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처별로 담당자 항목에 관리하는 영업사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래처별 채권 같은 출력물에서 구분을 담당자별에 체크한 뒤 검색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담당자별 채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 신규 버튼을 눌러 담당자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등록 방법으로는 회계원이나 재고원, 기초 등록, 사원 담당 등록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수금 지급 예정일은 회계2 메뉴의 자금 계획 메뉴와 연동되는 항목으로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특정 일자로 예정일이 설정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 단위 설정이 되겠습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수금 또는 지급을 하기로 거래처와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일 단위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체크를 하고 며칠 후인지 직접 지정해 주시면 되고 1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월 단위 설정입니다. 개월 단위 설정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몇 개월 후 며칠에 수금 또는 지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체크 후 몇 개월 후 며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0개월 후는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된 당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단위 설정 방법인데요. 주단위 설정도 수금 또는 지급이 몇 주 후 특정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개월 후 10일이라는 예정일을 지정해 두고 매출 전표를 한번 작성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개월 단위 설정을 통해 1개월 후 10일이라고 설정한 뒤 저장하고 회계원, 매출 매입 거래, 매출 전표에서 제가 방금 등록했던 싱싱마트 거래처에 만원이라는 매출이 발생됐다 라고 입력하면 아래쪽 만기일자 항목에 2월 10일이 자동 기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번호까지 기재하고 저장하게 되면 회계2 자금계획, 계획전표 현황에서 검색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당 일자에 수금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매출전표를 작성했을 때 만기일자와 함께 채권 번호도 입력했었는데요. 특정 거래처에 한해 채권 번호를 필수로 입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여신단가 탭에서 채권번호 관리를 필수 입력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은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회계, 채권 채무 관리 설정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채권 채무 번호를 사용해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특정 거래건별로 수금과 지급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은 회계2 채권관리, 채무관리 동영상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신한도와 여신기간입니다. 여신한도는 영업관리의 주문서나 판매 입력 시 각 거래처의 외상 한도액을 설정해주는 항목이고요. 여신기간은 마찬가지로 주문서나 판매 입력 시 거래처별 기간을 설정해서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 주문과 판매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신한도의 경우는 한도 금액을
여신 기간의 경우 당일 기준 미납이 얼마나 경과가 됐을 때 알림이 받을 것인지 일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메뉴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판매 입력 시 알림을 받을 예정이라면 재고원, 영업관리, 판매 입력 메뉴에서 우측 상단 옵션 여신 설정으로 들어와 초과시 메시지 보여주기, 초과시 저장되지 않기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초과시 메시지 보여주기로 설정한 경우 판매 전표를 입력하고 여신 한도를 초과했을 때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뜨고 확인 후 전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과시 저장되지 않기로 설정한 경우 판매 전표를 저장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뜨게 되며 전표를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결제 중, 미확인, 확인과 같이 모든 상태의 주문서와 판매 전표에 대해 여신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판매 전표에만 적용하고 싶다든지 회계 전표의 금액도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재고 탭에 있는 추가 반영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처리된 판매 전표에만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전체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 결제 중이나 미확인 상태인 판매 전표에만 적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 추가 반영 기준을 설정해 회계 쪽에서도 최근 3개월 내 판매와 연결되지 않은 전표에 대해 여신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출고 조정률, 입고 조정률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특정 거래처에 거래 내역을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품목에 지정되어 있는 출고 단가와 입고 단가에서 특정 퍼센트를 적용해 금액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싱싱마트 거래처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출고 단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출고 조정률에 마이너스 30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후 판매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품목에 대해 30% 할인된 금액이 기재되고 단가 항목을 클릭해 FN 정보를 통해 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단가 그룹과 구매단가 그룹인데요. 특별단가 등록 시 활용되는 항목입니다. 특별단가란 같은 품목이라도 거래처별로 판매 또는 구매 단가가 다를 때 설정하는 단가 설정 방법 중 하나로 특별단가 그룹의 품목과 거래처를 연결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래처와 연결된 특별단가 그룹이 바로 영업단가 그룹과 구매단가 그룹으로 반영됩니다. 재고원 기초 등록, 특별단가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특별단가 등록 동영상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래처 등록의 여신단가 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